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제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금리 내리면 주식시장은 어쨌든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시장을 올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은 이제 알파벳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빠지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종목이 또 반대 시도를 탔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올라가니까 또 이 부분도 지수에는 플러스 요인이 됐겠죠. 우리 증시는 이제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제약, 2차 전지,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메인 주도주가 되는지도 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오늘도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러셀 2000이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랐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밀렸고, 통신 서비스, 이건 이제 알파벳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종이 밀린 건데, 거기에 속해 있는 다른 종목들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으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가는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 3년 연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 이제 그때 화요일부터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월요일에는 좀 빠지고, 그러니까 연휴 직전에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을 최근에 3년 보였었는데, 일단 이번 주 흐름으로 봐서는 4년 연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슈들을 보면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금리 인하 예상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 예상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20번의 FOMC 회의 중에서 시장 예상과 달랐던 결과를 내놓은 적은 2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연준도 시장이 이렇게 예상을 하면 굳이 이거를 반대로 가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금리를 내릴 것 같다. 확률적으로 90% 확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RBC 이런 곳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존 윌리엄스가 금리 인하 발언을 했잖아요. 저게 괜히 나온 발언이 아닐 거다. 사실상 파월 의장의 의중을 대변해서 이야기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이 약간 분열 상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해야 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비둘기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내릴 것 같아.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만약에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 되면 미국 기준금리는 3%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 거의 1%포인트 정도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고, 경제 지표하고 연준의 어떤 구석, 예를 들어서 리사 쿡의 해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지대로 새로운 사람을 보충을 하게 되고, 일단 이런 구성이 변수긴 한데, 어쨌든 금리를 적극적으로 더 내리려고 할 거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베이지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연준에서 미국 경제는 현재까지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는 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 경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경제 활동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비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 보통 K자형이라고 하거든요. K가 위에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석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고용은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해고가 늘어나긴 했는데 다수는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약간 올라갔다. 적당히 올라갔는데 아마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베이지북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큰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데, 소비 양극화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금리를 유지할 경우 이제 저소득층은 소비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 내년도 증시 전망이 막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다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HSBC는 7,500까지 올라갈 거고, AI 투자가 경쟁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여기서 풀린 돈이 경제를 지탱할 거다. JP모건은 7,500.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2번 정도 내년에 더 내린다면 8,000도 가능하다. 그래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로는 AI 투자가 이어질 거고, 주주 환원, 정부의 재정 정책, 다음에 각종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CFRA 같은 경우도 내년도 7,400, 그러니까 4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 올해보다는 좀 덜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도 올라갈 거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최근에 11월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전일 기준으로 4%밖에 안 빠졌다. 그러니까 무슨 10% 빠진 것도 아니고 조정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건데, 다만 이제 연말까지 끌어올릴 동력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오에서 뭐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브로드컴은 오늘도 역시 올라갔는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425달러.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또 최근에 워낙 올라와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또 올리겠죠. 그리고 오늘 오라클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이제 발목 잡던 종목인데 도이치뱅크에서 재무보다 AI 성장을 더 주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뭐 HP, 델 이런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엇갈렸는데 특히 델이 올라간 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 비용 부담이 좀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흡수할 정도로 업황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거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목한 건 알파벳 빠지고 엔비디아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부담이 될 거다, 알파벳은. 그리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가격 부담이 10년 동안 PER 기준에 보면 그 이하로 떨어져서 오히려 가격 매력이 생긴 자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두 종목이 시소가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오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감안해도 알파벳 주가가 1%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대기 매수에는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 올라가면서도 시원스럽게 못 올라가는 게 그 유명 공매도 투자자들, 예, 뭐 마이클 버리나 짐 차노스 이런 사람들, 공매도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막 적극 반박을 했잖아요. 우리 문제 없다고. 막 근데도 계속 시비를 걸어요. 오늘도 그 엔비디아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으로 엔비디아에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순환금융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기는 아직도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는 그 비율이 되게 미미하다,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또 그걸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대한 어떤 부채 증가가 결국에는 AI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칩이 그렇게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올 거라서, 그럼 2027년 이후에는 지금 막대한 어떤 주문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못 믿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숫자도 좀 틀린 것도 있고, 마이클 버리도 그렇고 차노스도 그렇고 둘 다 이제 공매도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확신에 따른 어떤 데이터,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보다는 그냥 자기 유리하게 현상을 좀 해석한 것 같다, 이렇게 봐서 오늘 장 같은 경우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확 올라간 건 아니라서 예, 좀 어느 정도 좀 꺼림직한 그런 느낌을 갖는 투자자들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고점 대비 20% 하락한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지수를 이제 붙잡아놔서 그렇지 사실은 최근에 20% 이상 하락한 종목 비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로 좀 밀려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밀리면 좀 사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좀 가동이 됐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은 전통적으로 12월에 강하거든요. 사실 11월도 원래 강한데 최근에 시장이 좀 고전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말에 미증시는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갔다 오고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이런 거 휴가 때문에 이제 매니저들이 갔다가 컴백하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2월에 강할 거니까 11월 막판에 주식을 좀 사놓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증시가 괜찮고 12월에 증시도 좋고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쨌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만 이제 3,900, 4,00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하지만 좁게 보면 최근 들어 요 안도 또 박스권이에요. 예, 하단이 3,850 전후, 상단은 3,950 전후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복귀가 되고 안정이 된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조금 짧게 보면은 4,000포인트, 조금 욕심을 내면 저 21선이 위치해 있는 대략적으로 4,030, 이 정도까지는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은 불안정하다, 좀 변동성 위치에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4,000, 4,030 요 단계를 좀 넘어가는 게 대기 매수를 더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주포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이틀 연속 매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9천억, 5천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매수하면 다음날 호되게 팔았거든요. 이거 보시면 대량 매수 들어온 다음날 판 거 보세요. 엄청나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시험해보기 좋죠. 미증시도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또 팔아버리면 그냥 이제 하루 세게 올라가는 게 제가 가끔 표현드리는 무서운 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그런 꼴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가 한 번 더 유입되면 매도는 피크를 넘겼다. 이게 보시면 구도상으로는 그렇잖아요. 3조 매도, 7천억 매도, 500억 매도, 6천억 매수 이렇게 되는 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패턴이 바뀌었구나라고 읽힐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요 종목들 대형주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번 주 내내 동반 매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기관이 계속 삽니다. 예, 기관이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는데 약간 사이에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매도만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마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이틀 연속 매수를 붙여주면 외국인들이 진짜 맡긴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빌드업을 해놨으니까, 매집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 시가총액 3위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쭉 매도하다가 이제 매수로 좀 바뀌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고, 증권주 같은 경우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이슈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주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들만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 있으면 이렇게 수급 추이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뭔가 좀 바뀌고 있다. 근데 이 바뀌는 게 단타치로 들어온 건지 추세로 바뀐 건지,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읽어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종목들 수급을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평선. 예, 그러니까 이평선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 일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음봉으로 흘러내리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반등하는 시도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평선을 코스닥은 좋아하기 때문에 61선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무너지면 뭐 자주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신용 물량이 터질 수 있어서 좀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게 과매도 상태인데 과매도 상태에서도 반등을 제대로 못하면 이상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돌아서서 어제 양봉으로 나왔죠.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예, 쭉쭉 올라서 850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이러기 위해서 이제 주도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주도주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좀 등장을 해줘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타이밍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약세 요인들 진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AI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이 우리 증시 발목을 동시에 잡았던 요인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또 반대로 틀어서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쪽에서 실망하다가 금리 인하로 재료가 바뀌었고 AI가 걱정해서 구글이 이제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은 어제 약간 좀 노이즈성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통 단독 달고 나오는 보도는 아니다라고 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비율로 보면. 그래서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상법 개정 연내 자사주 소각 포함해서 연내 처리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3대 시장을 끌어올렸던 3대 이슈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반응을 하는지 11월 이후에 연속 순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나름대로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졌고 제약주 같은 경우 이제 금리 내린다라고 하면 제약 2차 전지 이런 것들 반응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은 아직은 제한적인 어떤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내린다라고 하면 반응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지주회사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이런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등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업종에서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없으면 증시는 못 올라가요. 추세적으로 단기로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그러니까 닷컴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한 그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올라갔던, 근데 기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예, 시장이 좀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게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간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도 한 2년 정도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후 더 올라가서 지금 피크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어떤 이게 설령 버블이든 아니든, 설령 버블이다 하더라도 아직은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손들이, 그러니까 미국 큰손들 이런 쪽에서는 어떤 거 하나 해먹으려고 작정을 하면 그냥 해먹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사이사이마다 뭐 흔들어갖고 조정 만들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거 패턴으로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이 미증시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일부는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를 많이 눌러주셔야, 예,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 좀 많이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